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가 지나가고 1월이 오면 새로운 어떤 40인 엔트리도 발표가 될 것이고, 외국인 선수도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될 것이고, 류현진 선수 이야기도 들려올 텐데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막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에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대감을 최대한 낮추고 객관적으로 이제 한화이글스를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년 시즌 한화이글스의 예상 성적으로는 5강 가을 야구 도전할 수 있을 정도, 가을 야구를 무조건 진출할 전력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을 야구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은 구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화이글스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려면 어떤 선결 과제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며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조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다른 조건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2명은 터져줘야 한다 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WAR 전체 꼴찌였죠.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개막전에 1선발이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고요. 오그레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WAR을 기록을 했고, 심지어 6월달에 합류했던 대체 외국인 타자였던 닉 윌리엄스 역시 WAR이 0.3대에 그치면서 지난 시즌 외국인 타자 WAR 합산은 마이너스 0.6대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였고, 5월에 그나마 합류했던 산체스 선수가 분전을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역시나 1선발 없이 치러야 했던 한화이글스의 시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가오는 2024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적어도 다른 팀 해줬던 것만큼만 외국인 선수들이 잘 해준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손혁 단장이 욕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수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이겠죠. 페냐 선수가 지난 시즌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페라자 선수가 적어도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 중에 중상위권 정도를 해주고, 1선발 외국인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한화이글스 충분히 좋은 전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들 몇면을 보면 하나같이 외국인 선수들이 다 잘해줬던 팀이에요. LG 트윈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타자 중에 가장 잘 친 선수고요. 켈리 선수도 잘했지만, 물론 중도하차한 플로커 선수 역시 1선발 역할을 시즌 중반까지는 해줬던 선수고요. 2위였던 KT 위즈 같은 경우에도 알포드 선수가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는 선수였고, 쿠에바스라든지 벤자민 선수는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렸던 선수들이었죠. 3위인 SSG 역시 에레디아 선수가 워낙 잘해줬잖아요. 지난 시즌 외국인 타자 중에 2-3번째를 다투는 선수였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수였던 엘리아스 선수도 중간에 들어와서 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4위였던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합니까? 패디라는 특급 외국인 선수가 있었죠. 5위 두산도 알칸타라 선수가 잘해줬고, 로하스 선수 역시 후반기 아주 좋은 폼을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 외국인 선수의 어떤 존재감이 KBO 리그는 정말 큽니다.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한두 명의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팀 성적을 스펙타클하게 올려줄 순 없겠지만, 이 KBO 리그에서의 외국인 선수 3명의 존재감은 정말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 선수들이 부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 외국인 선수 선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문동주와 노시환 선수가 상수가 되어 줘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시즌 노시환 선수는 MVP급 활약을 펼쳐줬죠. 문동주 선수는 신인왕을 차지했고요. 국내 1선발로 봤을 때 어느 팀과 견져도 사실 손색이 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반짝하고 사라진 유망주는 생각보다 리그에 정말 많습니다. 2-3시즌 연속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만 스타 플레이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타팀
팀에서 한화 이글스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노시환 한 시즌 잘했다, 문동주 역시 이제 반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둘이 한화 이글스의 코어가 되기 위해서는 두 시즌,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본인들의 성적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노시환 선수가 바로 내년 시즌에도 홈런왕까지는 못하더라도 20개 이상의 홈런을 쳐줘야 할 것이고 3할 가까운 타율을 보여줘야겠죠. 문동주 선수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3.7대였는데 3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고, 본인이 조금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결정구, 뭐 체인지업이 됐던 뭐 스플리터가 됐던 좋은 구종을 하나 더 익혀서 정말로 칠 수 없는 선수로 성장을 해준다면 한화 이글스는 정말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주 오래전에 김태균과 류현진이 그랬던 것처럼 문동주와 노시환이 잘해줘야지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겠죠. 실제로 06년, 07년 류현진과 김태균이 건재하던 한화 이글스는 가을 야구에 진출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전급으로 성장하는 선수, 투타 합쳐 최소 2명은 새롭게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에 없다가 생긴 전력이 제법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22시즌은 없었는데 2023 시즌에 튀어나왔던 선수들 누구냐면 문현빈 선수가 일단 신인으로서, 고졸 신인으로서 팀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고요. 최은성 선수 FA로 영입이 됐었고요. 문동주 선수도 사실 22시즌엔 거의 전력 외의 요소였는데 2023 시즌엔 팀의 에이스가 되어줬고요. 한승주라든지 이태양 같은 어떤 불펜의 핵심 롱맨이 될 수도 있고 4호 선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가세가 되었죠. 이외에도 선수들이 많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 시즌엔 잘했는데 2023 시즌에 없어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터크먼 선수, 외국인 선수로서 4점대가 넘는 WAR을 기록해줬던 선수인데 외국인 타자들이 완전 폭망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전력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정은원 선수 역시 22시즌에 팀 내에서 가장 최고의 타자로 활약을 해줬지만 2023 시즌에는 막판에는 벤치를 지켜야 되는 선수로 전락을 해버렸고요. 김윤환 역시 2022 시즌 16개 홈런을 쳐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삼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많은 삼진을 기록하면서 홈런 7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이렇게 전력에서 낮춰지거나 이탈하고 말았던 선수들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플러스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즉 기존에 좋았던 전력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좀 가세를 해야겠죠. 이미 이제 안치홍 선수라든지 페라자 선수가 가세를 했고요, 타선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한화 이글스의 젊은 선수들이죠. 김서현 선수, 뭐 황준서 선수, 조동욱 선수, 그리고 신인의 황영묵 선수, 뭐 이명기 선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SSG에서 영입한 김강민 선수, 그리고 또 군에서 제대한 임종찬 선수 같은 선수들 중에 적어도 2명 정도는 로테이션에 합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 잘했던 선수들이 꾸준히 2024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한 2명 정도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가세를 한다면 확실히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네 번째, 최인호 감독과 코칭 스태프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최인호 감독이 죄송합니다. 최원호 감독을 또 최인호 감독 너무 헷갈립니다. 최원호 감독입니다. 최원호 감독은 지난 시즌에 초보 감독으로서 운영 미스가 없진 않았어요. 지난 시즌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기도 했었고, 가령 예를 들자면 경기 마지막에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수비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광민이라든지 이원석 같은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막판에 공격력이 너무 저하가 되니까 달아난 점수를 빼내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던가 이제 동점을 허용한다던가 이런 경기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불펜이 지난 시즌 굉장히 잘해줬던 것에 비해서 한화 이글스가 뒷심이 부족했던 건 오히려 공격력이 약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 그런 미스들을 좀 줄여가야겠고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분명히 빠른 편이기는 해요.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다음 경기, 그 다음 주 경기에서는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즌입니다. 내년 시즌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겠죠. 초반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정을 하면서 코칭 스태프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원호 감독에 대한, 물론 야구 감독은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야구는 실패 스포츠잖아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70%는 안타를 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에서의 감독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최원호 감독에게 내려진 이 미션, 가을 야구 진출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5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6월에 광란을 보여줬죠. 8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올스타전 이후에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즉 뭐냐면 6월과 7월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선수들이 체력 저하를 보여주면서 조금 하강 곡선을 그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노시안 선수가 시즌 막판에 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이긴 했지만 큰 것을 날려주진 못했던 부분, 최은성 선수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완전히 추락했던 부분, 문동주 선수 역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은 이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고 뎁스가 얕다 보니까 아픈데도 계속 경기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직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한화이글스이기 때문에 이 장기 레이스를 펼쳐감에 있어서 체력 분배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트레이닝 파트라든지 코칭 스태프가 역시나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뎁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를 빠지면 그 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의 양이 너무 적었는데 24시즌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조절을 해주고 선수들도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름 이후 가을까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야구 진출의 확률을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뭐 30-40%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스프링 캠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또 설레발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지난 시즌 겨울이나 그전 연도의 겨울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은 분명히 기대에 봄직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이번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화이팅이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